안녕하세요.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요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테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함께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테크 트렌드 순서인데요. 주제부터 볼게요. 자, 뉴스통으로 살펴보는 뉴스입니다. 뉴스토마토 기사인데요. 해외 주식 직구 300억 달러 넘었다. 미국 IT 인기 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해외 직구, 해외 주식을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를 좀 돌아봤을 때 너무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울상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실망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해외 주식 직구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실제 좀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결제 연도별 규모인데요. 2017년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26억 달러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이 사상 최대치였던 2017년을 넘기면서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요즘 이렇게 인기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많죠. 전체 수출 금액이 GDP의 50%가 넘고 수출입으로 따지면 전체 GDP의 10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던 간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작년에 안 좋았다 보니까 또 해외 쪽에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점점 더 해외 쪽에 관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국가에 상장된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특히 보시면 업종별로는 좀 IT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IT 기업이 됐죠. 또 밑에 있는 이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도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현재 상장은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재테크를 할 때 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났는데 그보다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라든지 세제 혜택과 같은 그런 세제 혜택이 많은 그런 상품들을 일컬어서 세테크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세금은 어떨까요? 해외 주식을 매매로 수익을 만약에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의 수익까지는 그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거래한 종목에서 얻은 수익이 250만 원보다 낮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 이상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22%가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합산한 수치인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A라는 종목에서 1년 동안 5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B 종목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총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될 텐데요.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 금액은 11만 원인데요. 1년 동안 거래한 그 차익에 대해서 11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보유한 그 기간 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만약에 종목에서 얻은 그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생긴 그 이익에 대해서는 내지 않는 세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 세금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외 주식에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한 뒤에 세금을 내는데요. 요즘은 보통 증권사에 요청을 하면 신고를 대행해 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이 환율이 중요하죠. 신흥국 투자하던 달러 투자하던 다 환율의 변화가 굉장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이 얼마나 변할지, 그리고 또 환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지 다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증권사든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고객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해외 쪽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리포트들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해외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긴 템포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어떤 경기순환적인 요소가 많지만 보통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 종목 고르셔서 천천히 투자를 하시고 또 너무 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직접 이 창구에 가지 않아도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만든 이후에 집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 HTS라든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통해서 손쉽게 해외 주식에 투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은 요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해외 투자 대상 국가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환전하는 절차의 번거로움도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좀 줄여주고 있는 추세니까요.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은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국가의 통화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달러로 환전을 한 뒤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도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네요.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이었습니다.